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요즘 장 보러 가서 가격표를 딱 보면 선뜻 손이 나가지 않죠. 롯데 제과의 빼빼로와 꼬깔콘 같은 경우는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됐고요. 빙그레 아이스크림 메로나 비비빅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습니다. 과자 아이스크림은 물론이고 채소값까지 급등하면서 또 난방비 폭탄까지 소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 치솟는 물가 앞으로는 얼마나 더 오를지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죠. 부산 여성소비자연합회 조정희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회장님께서는 소비자운동을 40년 넘게 하셨잖아요. 요즘 물가 네네. 오르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제 소비자운동 올해로 만 45년이 됐거든요. 45년이요? 네. 네네. 근데 올해처럼 물가가 오른 경우를 처음 봅니다. 아, 처음 본다. 네, 과거에는 국밥 한 그릇에 500원, 300원 이렇게 인상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 뭐 2,000원씩을 예사로 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되는 것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최근에 물가 상승이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는 양상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정말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초부터 에너지 가격이 이제 폭등이라는 반갑지 않은 이슈가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 상황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끝났다 해도. 또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끝날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지난 10년 이상 우리가 누렸던 그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인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우리 현실에 나타나고 있다. 네네. 자, 그 중에 하나가 난방비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2월 고지서 이거 받기가 두렵거든요. 네네. 회장님은 어떠세요? 난방비 많이 나오셨습니까? 가스비나 전기요금, 충북에서는 약간 비껴갔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온 나라가 술렁일 정도로 심각한 난방비와 전기료 폭등값으로 소비자들이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 소비자 센터에 지금. 네.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은 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난리죠. 주변 분들도 그렇고 뭐 당장에 우리 직원들부터도 불만이 가득하고요. 네. 그 불만의 소비자의 목소리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기세, 또 가스비, 공공요금 다 오른다고 하잖아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거?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서민들을 체감해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월급은 그대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와 밥상 물가 또 그것도 감당하기도 버거운데 이게 이제 공공요금, 전기료나 가스비까지 인상되니 이게 지난해 가스비도 그냥 안 오른 게 아니에요. 네. 4월, 5월, 8월, 10월 총 4차례가 올랐어요. 인상이 되었는데 네. 작년 12월까지는 가스요금이 체감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인상 시기가 난방 수요가 적은 봄, 가을에 집중되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12월 중반부터 갑자기 작년에 추웠잖아요. 엄청 추웠죠. 겨울 추위가 본격화되면서 난방 수요가 늘고 그 인상된 가스요금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12월 사용한 가스비가 1월에 청구되고 또한 지난해 말 결정된 전기요금 인상도 1월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네.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이런 현상으로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뭐 오른다는 건 뭐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네. 많이 나올 줄 몰랐다 하는 분들도 몰랐죠. 많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상상을 못했죠. 그러니까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 네. 더 많이 체감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 맞아요. 정부에서 조금 더 홍보하고 좀 속도 네. 조절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정부의 대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제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소비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네. 언론에서 미리 경각심을 좀 심어줬다면 충격이 좀 덜했을 거다. 그리고 그 문제는 아쉽고요. 더 소비자들이 화가 난다 하는 얘기는 산업용 전기요금 그대로 두고 또 법인세 또 인하했지 않습니까? 네. 종부세, 양도세, 그 완화 등 모 부자 감세는 이제 곧바로 진행해놓고 부자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를 서민들 돈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만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는 국제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음. 불가피하게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해야 했다면 네. 그 가스요금이나 그 당연히 산업용 전기요금도 올려야 되는데 과거 경제가 좋지 않은 시절 그러니까 이 산업용 전기는요 8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걸 아직 손을 안 봐요. 그리고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제고를 해서 한다 했지만 이제 세월도 지났고요. 예를 들면 이제 소비자들의 원선이 뭐 삼성전자 같은 데는 한 해에 수익이 50조 원을 순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런 데는 전기요금 그대로 해서 줍니다. 산업용 그대로. 그러면서 자영업자 정말 1년에 매출액이 10억 이하는 좀 낮춰주고 그렇게 50조 원씩 매출로 그 순이익금을 올리는 기업체들을 올려주고 이렇게 형평이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네. 그런 불만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에게는. 그런 불만도 불만인데 네. 또 이 불만도 있더라고요. 이 정부가 난방비 추가 대책을 내놨는데 취약계층 지원은 있는데 자영업자분들이 빠졌어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자영업자들이 하소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안 그래도 코로나로 손해를 3년이나 지금 죽지 못해 살았는데 그러니까요. 난방요금을 이렇게 많이 올리면 우리 보고는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막 아주 도처에 막 난립니다. 난리. 네. 뭐 2,000원 국밥값 올려보면 뭐하냐. 가스비가 더 배로 올랐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이제 확대됐지만은 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위한 대책은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포퓰리즘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네.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들 위한 난방비 부담 경감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시민들이 볼 때는 정부에서 맨날 자기들 당파 싸움만 하고 있는 걸 보이니까 실망이 이래저래 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 보고 네. 죽으라는 말이냐 이런 말까지 네.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해주고 네, 계신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난방비뿐만 아니라 뭐 라면, 식용유, 밀가루, 마요네즈 다 올랐거든요. 어느 정도 맞습니다. 올랐습니까 이거? 아니 지금 이제 작년에 오른 거 말고요. 네. 올 1월부터 줄줄이 또 올랐는데요. 네. 밀가루가 38.3%. 38%. 네, 네. 38.3%입니다. 3%까지 네, 나올랐군요. 식용유가 31.5%, 야. 또 마요네즈가 19.5%, 참치가 16.4%, 네. 참기름이 16.1%. 이게 5개 품목만 보면 네. 상승률이 24.3%거든요. 작년 말고 올해입니다, 벌써. 네. 그리고 기업이 각종 원부자재값 상승에 물류비와 인건비까지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입장을 펴니다. 근데 온갖 가격 인상에 떨고 있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기업체도 우리가 입장을 이해하겠지만 생필품 인상으로 인한 걱정이 너무 심각하죠, 지금. 기본 조건도 안 된다, 먹고 살기가. 네. 이러니 정말 걱정이 태산 같다라고 한숨만 쉬는 소리가 여러 곳에서 들립니다. 원자재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러면 결국 네.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 네. 하시는 분들은 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손님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악순환일 그러니까 텐데. 맞아요. 2,000원 그렇게 눈치 봐가면서 어렵게 그 가격 올려놨더니 도루묵이 됐다. 난방비, 이제 물가 인상, 또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올렸는데 또 금방 올릴 수도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거기다 거리두기 해제로 인력이 더 필요해졌어요. 근데 배달 앱 뭐 이런 데 일자리가 분산돼가 버려가지고 시급을 올려줘도 직원 뽑기도 어렵다네요. 그래서 직원을 못 구해서 문 닫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게 사면 초과라고 하죠. 네. 자영업자들은 막 글자 그대로 사면 초과다.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또 서민들의 고통이 지금 가중되는 것도 이제 택시 요금도 있어요. 서울에서는 이제 1,000원을 올렸거든요. 3,800원에서 4,800원이 되는데 부산 택시도 오를 거란 전망이 있어서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나운서님도 지금 언론에서 많이 봤지만 네. 택시업계들이 줄도산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폐업으로 이제 고사 위기에 몰렸어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만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네. 보니까 기사님들 월급 있잖아요. 그게 최저 시급도 못 가져간다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인상은 불가피하고요. 또 시내버스를 언제 올리고 안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나운서님은? 시내버스요?
기억하세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10년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러니까 물가를 네. 그때 그렇게 이제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른다고 체감을 느끼기 전에 올렸어야 되는데 네. 이걸 10년이나 밀어놓고 뭐 선거가 있어서 못 올리고 눈치 봐서 못 올리고 이렇게 하다가 밀어놓고 이제 대선 딱 끝나니까 폭죽적으로 막 무슨 경주하듯이 올리는 거죠. 이게 물가도 정치적으로 인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이대로 네. 그냥 앉아서 당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대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소비자들이 뭉치면 굉장히 힘이 깨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는 방법보다는 본인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본인이 조심해야 되는데요. 뭐 요즘은 하루에 한 푼도 쓰지 않는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고요. SNS를 통해서 지출 내역을 인증하고요. 또 자신만이 전략 노하우를 자랑하고 또 경기가 나빠질 때 알뜰 실속 가성비 등 짠테크 기업이라고 있다네요. 네. 짠테크. 짠테크. 그런 소비가 확산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이제 무지출 챌린지나 짠테크가 좋기는 좋은데 네.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또 기업 이익을 하락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들이 짠테크 하니까 나도 참는다면 오히려 보복 소비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소비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이 아닌 차선 방법을 찾아서 계획적인 소비 그런 걸 극복해서 줄이면 어떨까 하고요. 또 이제 그 계정이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돈 좀 있는 분들 이럴 때 돈 좀 쓰세요. 돈 좀 예, 쓰시라고. 이럴 때 돈을 좀 쓰셔야 돼요. 네. 이제 서민들은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 있는 분들은 애국의 명품 그런 거 사시지 마시고 네. 우리 국산을 좀 팔아주어서 우리 이제 나라에서 돈이 돌아서 우리 기업이 좀 기계가 돌아갈 수 있는 그 소비를 해줬으면 하는 아주 외람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회장님께서 뭐 알뜰 짠테크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요즘 난방비 또 생활비 줄이는 팁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 좀 덜어낼 수 있을지 또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근데 제 같은 경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는 이번에 충격을 좀 피해가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오. 네, 이번에 난방 그 창호를 싹 갈았습니다. 작년에. 아. 창호를 해서 뭐 뽁뽁이도 좋지만은 네. 뽁뽁이 붙이기 뭐 내부기 그런 것도 다 그거는 기본적인 거지만 이 가스요금을 있잖아요. 그게 원래 여름에는 우리 하나도 안 떼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한 6개월은 적게 나오고 6개월이 폭등해요. 네. 12, 1, 2월이 재고 많이 나옵니다. 그때 가스비가.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12개월로 분할을 합니다. 가계부를 써보시면 네. 1년 동안 내가 500kg를 썼다. 그러면 500kg를 12번으로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요금을 미리 여름에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 돼서 충격적인 요금을 한꺼번에 확 물지는 않아요. 야,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네, 전 꿀팁입니다. 정말 이거를 많이 배우셔야 돼요. 네. 그러면 여름에는 안 내던 게 뭐 10,000원, 5,000원 이렇게 나오는 것을 그때도 쭉 같이 20,000원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다 보면 이게 전략을 아주 그렇게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전기 같은 것도 아주 쉬운 일이지만 콘센트 뽑기 그거는 뭐 우리 옛날부터 네, 그렇죠. 유명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안 쓰는 등 제발 꺼놓고요. 뭐 화장실도 나오면서 아이들 같은 데는 막 아이들은 절대 끌 줄을 잘 몰라요. 남성하고 아이들은요. 그 부인들이 전부 이제 주부들이 자꾸만 끄기 운동을 하고 하는데 온 가족이 이제 동원되어서 같이 걱정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하고요. 식료품도 같이 세일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5집이 함께 이렇게 구매를 합니다. 네. 구매를 해서 저렴한 한 20% 30% 싼 것을 구매해가지고 나눠 먹어요. 우와. 그렇게 하면 또 굉장히 전략이 되고요. 특히 지역 화폐 동백전 있잖아요. 동백전 있죠. 동백전도 아주 그 대단한 겁니다. 그 적은 돈 모이면요. 그러니까 공동 구매 또 결국 씀씀이를 줄이고 전략을 하고 이 소비 패턴을 계획적으로 내 계획이 없는 걸 소비를 하지 않고요. 네네. 이렇게 또 소비 하나를 내가 무슨 뭐 하나를 조그마한 거 하나를 사더라도 내 지역에 이익이 어떻게 올 것인가
우리 부산 내 세금이 우리 부산이 잘 돌아가야 내가 세금을 적게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 것을 구매해 줘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것을 구매해 주셔야 나에게 비용이 적게 돌아온다는 거죠. 네. 와. 네, 그렇게 소비해 주셔서 대비를 좀 하시면 그 충격에서 벗어날 것 같습니다. 네, 강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 네, 강의 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네. 끝으로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네. 올려주신다면요? 네,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소비자들에게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소비를 잘하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기업들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소고기 값이 그 몇 년 전에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단체에서 소고기 먹지 않게 운동을 하면 다 따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제품을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 생산을 많이 하면 소비 또 가격이 떨어지고요. 또 생산이 적은데 소비를 많이 하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적당하게 구매를 좀 자주 해주면 그 물건 값을 하락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전략적인 소비에 동참해 주셔야 이게 같이 형평성 있는 소비, 그다음에 우리 인플레이션을 우리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부산 여성 소비자 연합회 조정희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